수능이 끝나고 이제 대학 입시 2라운드가 펼쳐집니다. 입시업체들은 수능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등급별 커트라인을 공개했습니다. 시험이 쉬울수록 하락하는 표준 점수 최고점은 지난해 수능에 비해 많이 떨어질 걸로 예측됐습니다. EBS가 예측한 표준 점수 최고점은 국어는 12점, 수학은 4점 더 낮았습니다. 입시업체들이 예상한 1등급 커트라인은 국어는 130에서 131점 정도, 수학은 131에서 133점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당초 어려울 것으로 점쳐졌던 수능이 다소 평이하게 출제되면서 같은 등급 안에 동점자가 많은 상황을 걱정하게 됐습니다. 막판 눈치 싸움이 더 치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같은 1등급 안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표준 점수에 해당하는 구간대 학생이 몇천 명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경쟁력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 과목에서 잘 봤거나 뭐 이런 또 다른 변수가 있지 않으면 이 과목을 아무리 잘 봤다 하더라도 경쟁력은 사실은 발휘가 불가능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당장 주말부터 수시 지원했던 대학들에서 논술과 면접고사가 진행됩니다. 전문가들은 수능 최저 등급을 못 맞출 것 같더라도 변수가 많은 만큼 꼭 응시할 것을 권유합니다. 반대로 수능 점수를 잘 받아서 정시를 통해 수시 지원했던 학교보다 더 높은 곳에 지원하고 싶다면 반드시 보수적으로 접근하라고 조언합니다. 자유전공학부가 증가한 거, 이거의 영향을 좀 더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왠지 인원이 많으면 내가 합격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중위권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조금 소신 또는 상향 지원을 할 개연성도 있고요. 또 이번 수능에서도 자연계 학생들이 사회탐구를 선택하는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탐구 영역 선택 과목별 표준 점수가 어떻게 요동칠지도 문이과 학생 모두에게 막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수능 국어 영역 선택 과목 언어와 매체에 출제된 지문입니다. 플러그와 콘센트 발명에 대해 등장인물들이 대화하다가 관련 자료가 올라와 있는 사이트를 소개합니다. 이 주소를 실제로 인터넷창에 적어봤더니 수험생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라는 인사와 함께 이런 게시물이 떴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광화문에서 열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집회를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 인터넷 주소는 출제 과정에서 임의로 만든 가상의 사이트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어 영역 문제지 공개 뒤 누군가 해당 정보를 올렸다는 겁니다. 평가원은 출제 당시 확인할 때는 이런 내용이 없었다며 누군가 악의적으로 벌인 소행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수능 출제 문항이 정치적으로 악용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일자 해당 사이트에서 집회 안내 관련 정보는 삭제됐습니다. 평가원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의 교육전산 시스템으로 접근하는 주소를 입력했더니 오류 페이지가 뜹니다. 아침 7시쯤 경기도 소재 고사장에서 경기도교육청 나이스에 접속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신분증이 없는 수능 수험생들은 학생들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나이스로 생활기록부에 사진과 얼굴을 비교하는 등의 방식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데 나이스 접속 장애로 수험생 신분 확인에 차질이 생긴 겁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은 수험생의 신원을 확인하려다가 접속 차질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나이스는 VPN으로 우회 접속이 가능하다며 각 고사장에도 VPN으로 나이스에 접속하라고 안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수능 1교시 시작 직전인 아침 8시 20분, 서버를 다시 부팅하는 방식으로 나이스가 복구됐지만 접속 차질로 고사장은 한때 혼란을 빚었습니다. 교육부는 평상시 나이스에 사용자가 몰려서 무리가 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클라우드 서비스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자세한 장애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올해 수능 기조 역시 킬러 문항 배제였습니다. 소위 킬러 문항을 배제하였으며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출제하였습니다. EBS 연계율을 50% 이상으로 높였고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 출제했다는 겁니다. EBS 현장 교사단은 이번 수능은
국어와 수학, 영어 모두 불수능이었던 지난해보다는 쉬웠다고 평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좀 쉽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변별력 있는 문항들은 과목별로 반드시 제시가 되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수험생들 반응도 비슷했는데 지난해보다 쉬운 수준의 문항들이 출제됐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국어랑 영어에서는 크게 막 심오한 단어 뭐 이런 어려운 해석 같은 거는 없었던 것 같고 수학도 막 지나친 계산이나 그런 건 크게 없었던 것 같아서 체감 난이도는 확실히 전년도보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완벽하게 아예 못 풀겠다 하는 문항은 없어진 것 같아요. 걱정은 변별력 확보가 충분히 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번 수능은 의대 정원 확대로 상위권 N수생들이 21년 만에 가장 많았는데 수능이 쉬워지면 동점자가 속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입시 업계에서도 결국 상위권에서는 한두 문항으로 당락이 갈릴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같은 1등급 안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표준 점수에 해당하는 구간대 학생이 몇천 명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경쟁력을 잃게 되는 거죠. 당장 이번 주말부터 수시 지원 대학별 고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가채점 결과 쉬운 수능으로 판별되면 상당수가 수시 지원을 포기하고 정시로 방향을 돌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